2025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00명을 더 늘리겠다. 의사 수는 더 부족하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시 시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런 변화를 체감하고 계세요? 의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부터 직장인들까지 이 정도면요. 네. 전 국민 의대생 가자. 거의 이 느낌이에요. 매주 금요일 아침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도너리 Be 비해피. 안녕하세요. 돈을 부르는 저는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불을 키우는 저는 박세암입니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가장 큰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정부가 필수 의료 인력 그리고 지역 의료 인력을 벌충하기 위해서 올해 고3이 진학하는 2025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금 갈등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이 계속해서 불거지면서요.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의 단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의사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그 의사들이 다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렇겠죠. 라는 주장인데요. 이런 갈등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내가 당장 아픈데 진료받을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게 되거든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는 의대 정원을 계속 늘리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게 의료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여파가 터진 분야가 어디냐면요. 입시 시장이에요. 그렇죠. 바로 사교육 시장입니다. 가장 반가운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무궁무진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초등학교 부모님, 그리고 당장 공부 좀 한다는 수험생들, 고3 네. 수험생들도 그럴 거예요.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도 사교육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벌써요? 예, 이런 세태를 다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고요.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B로 시작하는 거 잘 아시죠? 예, 알죠. 전 거기를 가끔 들어가 보거든요. 예. 최근에 나도 의사가 될 수 있다. 회사 때려치우고 직장인도요? 네, 시험 보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직장인들은 이번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를 기회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의대 보내는 게 좀 더 수월해지는 것 같아서 좀 기대도 돼. 이런 표현도 네, 하기도 하고 맞아요. 괜히 사교육비만 올리는 거 아니겠어? 라고 걱정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 이 사태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의 김윤 교수님, 종로학원의 임성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먼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요. 네. 이번 고3 수험생이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 2025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00명을 더 늘리겠다. 이런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의대 또는 의사 숫자에 대한 스케줄이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정부가 일단 발표한 것은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해서 그러면 현재 3,058명인 정원이 5,058명이 되는 거고요. 예. 그 정원을 향후 5년간은 최소한 유지하겠다라는 것이고 5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의사가 부족한지 얼마나 남는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꿀 수 있는지에 관한 보다 정밀한 검토를 거치고 그 결과를 이제 사회적으로 논의해서 여러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정부가 정한 위원회 법적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의대 정원을 어떻게 조절할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아마도 정밀한 평가를 거치면 지금 정부가 추계하는 것보다 의사 수는 더 부족하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일단 2,000명을 5년간 해서 10,000명을 늘리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도 현재 증원 규모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증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의사 수가 부족합니다라는 게 지금 부족한 부분도 있잖아요. 필수 네. 의료 부분은. 예. 그런데 그 지금 부족한 필수 의료 부분의 의사를 벌충하려면 지금 신입생 숫자를 늘려봐야 이 친구들이 예과, 본과 그리고 전공의까지 다 하려면 15년 걸리는데 그게
대안이 되는 건가요? 이 도대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어떤 의료 인력이 언제부터 부족하다는 건지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 의사가 부족하기도 하고 예. 앞으로 인구 고령화가 더 진행되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병원을 더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 이용량이 늘어서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거고요. 네.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흔히 생각하시면 뭐 6년 뒤에 10년 뒤에 의사를 더 많이 배출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지금 모든 병원들이 다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대학의 의대 정원을 늘려주면 그것을 정책적인 지렛대로 해서 네. 주변에 있는 병원들을 모으고 의과대학, 대학병원이 가진 인적 자원, 예. 뭐 학생, 전공의, 교수를 그 병원에서 독점하는 게 아니고 주변 병원들과 나눠 쓰도록 하는 협력의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지금 부족한 의사의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의사 수는 똑같더라도 그 숫자의 의사를 쓰는 방식을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바꾸면 현재 부족한 문제의 일정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앞서서 제가 이 의사 인력이 지금 부족한 현실을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네. 2006년부터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이 돼 있고 네. 그게 계속 이어졌더라고요. 예. 이 이유가 있었겠죠. 의사가 지금 이렇게 부족한데 계속 동결로 오랫동안 놔뒀던 이유는 뭡니까? 의사들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반대했기 때문인 거죠. 예. 뭐 학계에서는 2010년 부근부터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의사가 부족하고 그래서 의사를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고 국제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마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이 그런 말을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의사가 부족한 게 눈에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사 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이제 느끼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못했지만 2020년 이제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의사 부족 문제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심각해졌고 최근에는 응급실 뺑뺑이, 네. 소아 진료 대란, 뭐 지방에서는 연봉 4억을 줘야 간신히 의사를 구할 수 있고 24시간 365일 운영돼야 되는 응급실이 의사를 못 구해서 요일제로 운영하는 이런 해프닝들이 벌어지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 이제 벌어지니까 국민들이 이제 느끼시는 거죠.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구나. 늘려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게 됐고 그 결과 이제 최근에는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하는 국민의 비율이 조사에 따라서는 90%까지 오르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정부가 2,000명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정원 증원을 결정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입장은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데 굳이 이렇게 의료 서비스 시장을 키울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고 이것을 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 고령화 사회잖아요. 네. 우리가 아프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병원을 자주 가야죠. 맞아요. 병원 관리 더 많아지고 지금의 의사로는 오히려 부족하다라는 게 또 정부의 입장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2035년에 우리나라의 인구는 97만 명이 줍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은 얼마나 늘어나냐면 700만 명 이상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 효과보다 그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훨씬 큰 거죠. 그렇네요. 실제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인구 감소 효과 대비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 이용이 늘어나고 의사 수요가 증가하는 크기가 5배가 더 많습니다. 이 뉴스를 본 우리 학부형들께서는 증원부는 어디서 늘리는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가 큰 관심사인데 신설되는 의대도 있을까요? 지금 입시가 시작됐는데 의대 모집 정원이 지금 2,000명을 지금 또 높이겠다 정원을 어느 대학에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전국에 지금 현재 그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뽑는 대학은 39개 의대가 있습니다. 예. 39개 의대가 있는데 차의과 대학은 아직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
약 3천 명 정도의 선발 규모인데 현재 27개 대학이 지방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3천 명의 모집 정원 중에서 약 2천 명, 70%는 지금 현재 지방 대학에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대는 70%가 현재로서는 지방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천 명의 모집 정원이 이제 확대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추정을 해보면은 약 70%, 한 1,400명 정도는 아마 지방에서 모집 정원이 늘어나지 않을까로 이렇게 추정은 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걸로 보면은 기존 대학의 대부분들이 정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신설의대 같은 경우에서 조금 이번 내용에서는 좀 빠진 것으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현재 인식을 하고 있고, 기존 대학 중에서 어느 지역에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규모가 벌어지는지 현재 추정하면은 거의 70%는 지방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존 의대가 증원되는 게 더 일반적인 지금 수순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네요. 규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입시 쪽에서 보면은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서울대학교 지금 이공계 전체 모집 인원이 한 1,700명 정도죠. 그걸 능가하는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렇죠. 사실은 서울대학교 이공계 숫자보다 더 많은 대학에 하나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카이스트 등의 이공계 특수대학의 모집 정원이 한 1,600명입니다. 그보다 더 능가하는 수치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 쪽이 이공계라든지 의대라든지 뭔가 좀 밸런스가 맞으면 괜찮은데, 80년대 중후반 때는 전국에서 1등에서 한 20등까지 그 점수 순의 학과를 매겨보면은 예. 1등에서 20등 사이에서 의대는 한 군데 정도가 더라고 나머지는 다 이공계였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대 물리학과가 오히려 의대보다 합격 점수가 높았었고, 이야. 이게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현상이 됐었는데, 최근에 한 거의 10년 사이에는 1번부터 20등까지의 모든 어떤 그 점수 라인업이 의대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수한 학생들이 밸런스 있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특정 분야로서 쏠려 있느냐, 이런 부분들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다소 좀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 규모로서 입시 쪽에서는 현재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모두 의대로 가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세요? 뭐 조금씩 가정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부모님들 세대가 거의 40대 후반에서 한 50대 넘어가는 분들로 봤을 때 뭐 IMF도 겪었었고 또 어떤 세계 경제 어떤 불황도 겪으면서 어떤 직장 직업에 대한 안정성, 뭐 보장성 이런 부분들을 지금 부모 세대들은 이제 겪어본 세대들이고, 또 그 이전에는 사실은 그 의사가 된다라는 게 어떤 학업의 어떤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적성 분야가 대단히 중요했던 부분들인데, 예, 예. 지금은 현장에 있어 보면은 공부를 잘하면 우선적으로 의대 쪽에 진학을 해야 된다 이런 쪽에 되다 보니까 사실은 중학교 학생도 자기는 이공계 쪽을 희망을 했었는데 요즘 좀 가치관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공부를 잘하고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면은 의대 쪽에 진학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최근 한 10년 사이에서는 굉장히 공고화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전에 20, 30년 전에는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었다라는 거. 이런 딱 상황에서 의대 모집 정원 한 2,0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큰 폭이죠. 지금 현재 3,000명인데 2,000명이라는 얘기 자체는 거의 2배 가까이 좀 증가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입시 쪽에 봤을 때는 대단히 어떤 그 비중 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규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데 수험생들의 전공 선택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서울대 이공계 인원 학부생 정원보다 더 많은 의대 지원이 되면 그럼 더 많은 지금 기조 속에서 의대 쪽으로 우수한 학생이 다 가버려서 이공계 부실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더 가중되겠네요. 현재 패턴으로 보면은 만약에
이공계 갈 학생들이 더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돼서 만약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공계의 현재 기준으로 학력 제한은 발생이 불가피하겠죠. 만약에 또 현재 이공계 학생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의대를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또 다른 분야에서 들어가진다라고 하면은 의대 합격 점수 자체가 현재보다 낮아지는 결과는 명확하게 어떻게 하나의 그 예상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이 지금 원활치 않는다라든지 지금 서울권 주요 대학에서도 예전에는 조기 졸업을 해서 뭐 취업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예. 지금 현재 대학가에서는 졸업을 오히려 유예를 하면서 원하는 어떤 그 직장이라든지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그냥 대학에다가 적을 준 상태에서 지금 현재 기다리는 어떤 졸업 유예 학생들이 지금 급증해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그래도 자격증이 나오고 직업의 안정성, 뭐 정년의 보장성, 뭐 이런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그 의대 쪽의 어떤 선호 인기도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앞서 교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진료받기가 힘들어지는가 하면 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절감해 왔는데 의사 수를 늘리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예. 많은 학생들이 의대를 가고 싶어하고 의대에 몰려가는 것은 의사가 되는 게 다른 직업을 택하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대에 가서 이제 졸업하고 전공의 수련 마치고 나와서 전문의가 돼서 받을 수 있는 연봉이 얼마냐? 지금 3억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면 4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이 때에 대기업에서 과장을 다는 나이인데요. 그게 한 35부근인데 대기업 과장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공대나 경영대를 가면 35살에 연봉 1억을 받는데 의대를 가면 3억이나 4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의대를 선택하죠. 예.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냐? 그러면 의사가 3억, 4억 원의 사회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대기업에서 일하는 다른 젊은이들은 1억 원의 가치밖에 못 창출하고 있어서 1억 원밖에 못 받느냐가 아닌 거죠. 네. 의사의 공급이 부족해서 의사의 몸값이 올라가. 실제 사회 경제적인 가치보다 훨씬 올라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공대 가서 유능한 공학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생물학과에 가서 유능한 생물학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의대로 빨려가고 그 의대로 간 사람들이 또 의학을 연구하고 의학 발전에 기여하느냐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몰려가는 게 피부 미용 동네 개원이로 몰려갑니다. 예. 그러면 국가의 우수한 자원들이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개원가로 몰려가고 피부 미용을 하는 게 그게 사회가 발전하는 길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문제는 의사 부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재를 잘못된 곳으로 몰아가는 효과가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발전, 우리 과학의 발전에 저는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히 의사를 늘리느냐 마느냐 의료 문제의 차원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닌 보다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얘기 해주셨네요. 예. 의사 연봉이 높은 게 적정한 게 아니라 이런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과잉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다른 직업군에 대한 관심이 적어질 떨어진다. 수밖에 없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빌 게이츠, 네, 일론 머스크, 예. 주커버그가 한국에 온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했을까? 그렇네요.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됐겠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의대는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입시기관과 수험생들에게 최고로 꼽히는 대학도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디를 꼽을 수 있습니까?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이제 의대를 갈 수 있는 게 39개 의대가 있죠. 39개 의대 중에서 27개가 지금 지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권 의대 같은 경우에는 2023학년도부터 얼마 안 됐죠. 작년 재작년부터인데 이제 지역인재 전형에서 40% 이상을 의무 선발을 해야 되고 물론 강원도하고 제주도 지역은 20%로 좀 완화되어 있긴 하지만
서울 수도권 학생들이 정말 의대에 쏠림 현상이 강하고 선호도가 높아져서 가고 싶지만 사실 대단히 가기 어려워진 것도 과거와 또 다른 현상입니다. 예. 왜냐하면 70%가 지방에 있고 또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지금 40%까지 의무 선발을 지방 학생들로만 뽑아야 되는데 이게 60%까지 높아진다라고 하니까 학생들은 서울 수도권에 절반이 가 있는데 대학은 70%가 의대가 지방에 가 있고 그 70% 중에서도 60%를 지역 인재로만 또 선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또 어떤 선호도라든지 가열 양상의 어떤 그 온도 차이도 지금 현재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거기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경쟁에 의해서 대학에 입학하고 그게 수월성을 추구하는 이제 교육 시스템을 갖고는 있는데, 나를 진료해줄 의사가 내가 응급 환자인데 내 옆에 있지 않고 저기 어디 서울의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이나 서울대병원에 있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는 내가 사는 곳에서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의학 교육의 목표는 우리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만들어내는 게 우수한 의사를 만들어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지방 대학생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면 다 수도권으로 간다. 누가 지방에 남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떤 착시 현상 때문에 벌어지는 거냐면 지방 대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출신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대학들이 그냥 성적만 가지고 맞아요. 뽑으니까 네. 성적이 우수한 수도권 학생 출신들이 많이 뽑히는 거죠. 근데 그 학생들은 졸업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의 대부분 그냥 다 수도권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렇죠. 근데 지방 출신 학생들이 지방 의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대략 한 60~70%는 그 지방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서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60%로 높여라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안인 거죠. 그거를 차별이라고 보거나 그렇게 해서 뽑은 학생들이 우수한 의사가 못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지나친 편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증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단순히 절대적인 숫자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해 보이는 게 필수 의료 과목과 의료 소외 지역에 대한 의사 확충. 이게 단순히 증원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낙수 효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저처럼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분들은 의대 증원은 현재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와 함께 지금 부족한 곳에 의사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의료 정책의 패키지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필수 조건으로 같이 붙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를 하기 일주일 전에 굉장히 포괄적인 필수 의료 대책이라고 하는 걸 내놨고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필수 의료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대단히 좀 큰 결단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그 대책이 아직까지는 좀 구체성이 부족하고 보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대책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면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이게 시너지를 내면서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대 정원이 늘어난 데 이어서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구분됐던 의대 학제도 통합된다고 하는데 교수님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현재는 의과대학에 입학하면 예과 2년 동안은 주로 이제 자연대에 소속돼서 뭐 생물학, 물리학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과에 가면 뭐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뭐 내과, 외과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근데 이제 점점 더 본과에서 배워야 될 것들은 많아지는 반면에 예과에서 배운 것들이 본과의 교육과 잘 연결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서 6년의 교육을 의과대학이 통째로 맡아서 관리를 하면 물리학, 생물학 이런 것도 배우지만 동시에 예과에 필요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과목들을 예과 교육기관 내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서 전체 교육이 조금 더 체계화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아들 고생 안 하고 좀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모된 심정이 사교육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입시 시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런 변화를 체감하고 계세요? 일단 뭐 재수하는 학생들의 그 연령대라든지 청이 굉장히 좀 다양화된 건 사실입니다. 의대를 목표로 하는 재수를 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그 삼수생 이상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점점 더 고령화되어가는 어떤 수험생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뭐 반수라고 그러죠. 대학을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도전을 해서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공식 기준으로 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1년에 이공계 학생들이 그만두는 학생들이 한 1,400명 정도가 지금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들은 다시 재도전을 해서 어디로 갔을까 하면은 대체적으로 좀 의대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고 있고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이공계 특수대학에서 1년에 한 300명 정도 규모 그만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도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학생들도 다시 좀 재도전한다는 게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 요즘에는 졸업생들까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직장 5년 차, 심지어 제가 작년도에 10년 차 수험생들까지 봤었는데 거의 40대 가까운 수험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대가 예전으로 따지면 일종의 고시와 같은 분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는 좀 느껴지고 있고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요즘에 이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반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학원가에서 반 자체는 이제는 사실 옛날 얘기가 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의대 전문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 명확한 목적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분위기 그렇군요. 같고 그래서 의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생부터 거의 40대 가까운 어떤 그 직장인들까지 이렇게 어떤 스펙트럼이 굉장히 좀 넓어지고 다양화됐다 이런 거는 현장에서도 많이 느껴지고 실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대표님, 우리 박세함 기자도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학교 성적을 모르셔가지고요. 이게 그래도 의대 간다고 하는 친구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다는 친구들이라서요. 근데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는 문과에서 직장 한 10년 차도 맞고 실제 언론에 계셨던 분도 제가 현장에서 목격을 했고 예체능 쪽을 전공한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대라는 게 예전에는 정말 수능 4%까지 1등급인데 그중에서 한 1, 2% 들어온 학생들이 합격을 했던 그 상황인데 예. 지금은 이 준비 스펙트럼이 제가 봤을 때는 3, 4, 5등급 대 학생들도 1년, 2년, 한 3년 정도를 목표로 한다라든지 이렇게 어떤 기간을 좀 특정을 정해놓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패턴이 바뀌어진 것이 사실 예전이랑 상당히 좀 다른 부분들이고 여기서 이제 모집 정원의 학대가 얼마만큼 더 학대시킬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좀 관심이 가는 대목이기도 하고 금년도 한 6월 달 전후쯤 되면은 대학에 들어갔던 학생들 또는 대학에 좀 잘 다니고 있는 이공계 상위권 학생들이 얼마만큼 다시 재도전, 그걸 반수라고 그러죠. 그런 학생들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요. 네. 전 국민 의대생 가자. 거의 이 느낌이에요. 예.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비난만 할 사항도 아닙니다. 근데 대표님, 의대를 잘 보내는 학원이 있다면서요? 예전에는 서울대, 카이스트 이런 쪽에 이공계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하나의 루트고 그런 목표 지향점을 두고서 학원에서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학원들은 다 이게 의대반으로 바뀌어진 것 같고 심지어 지방에 있는 학원들도 지방에 있는 지역인재 의대관이라든지 뭐 의대반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바뀌어진 건 현재 사실인 거죠.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 사실은 의대를 가기 위한 특별한 시험이 있는 거는 없죠, 사실은. 없죠. 뭐 면접이 조금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또 절대적이다라고 또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인데 내신으로 따져보면은 1점대 초반입니다. 1점 한 1, 2등급대 정도 되면은 내신 성적으로 합격이 되고 네. 수능 점수로 보면은 수능이 이제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90점만 넘으면 되죠. 예. 그러면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 이제 두 과목 현행 수능 체제인데 이게 문항수가 115문제입니다. 수능에서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를 115문제 중에서 2문제까지 틀리면은 인서울 수도권의 의대에 들어가고 예. 한 4문제 정도 틀리면은 지방권 네. 의대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신은 정말로 3년 내도록 전교에서 탑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능으로 따지면은
115문제 중에서 한 2문제 내외 때 정도 때라고 하면은 계량적인 지표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저 등급을 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1.2등급을 되려고 하면은 내가 들어가는 고등학교가 어디 정도인지 대충 나올 테고 저기 고등학교에서 한 몇 등 정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해진 거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수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또 대입제도 수능이 2027학년도까지만 이제 유지를 되고 2028학년도부터는 수능이 또 다 바뀌어집니다. 2028학년도 그러면은 2025학년도 금년도죠. 2026학년도, 27학년도 앞으로 3년간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남은 수능 제도이고 금년도를 포함한 3년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변화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모든 부모님들이 희망사항은 아마 이과 성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의대를 설사 못 가더라도 적성이 안 맞아서 도저히 못 간다 하더라도 저 정도 분위기까지는 한번 도달시켜 보자. 그래서 현 중3 이하부터는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어떤 그 이과 성향의 학생들 지금 사실 수능이 이제 문과 이과 통합이 됐다라고 하지만 예. 앞으로 수능 바뀌어지는 수능에서는 그날 수능 시험장에서 수학 시험과 과학 시험을 잘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따라서 문과 이과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게 따라서 경제학과를 갈 것이냐 의대를 갈 것이냐 그날 저녁에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바뀌어지는 대입 제도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중학교 3학년 이하에서는 이런 제도적 변화가 또 뭔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남은 현행 수능 제도의 마지막 그 기간 동안 이런 부분들이 걸쳐져 있으니까 사실은 뭐 직장인부터 중3 이하, 초등 아이고. 이런 전반적으로 지금 다 얽혀져 있고 특히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를 많이 뽑는다고 하니까 정말 의사가 되어서 지방에 남아서 지방 의사가 되든 간에 어쨌든 뽑는 거는 지방에 많이 뽑으니까 초등학교 4, 5, 6학년 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중학교 때부터는 또 지방으로 가야 또 이런 그 지역 인재 전형의 기회가 주어지는 예. 거니까 그런 쪽의 고민도 지금 실제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지방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대치동이나 서울로 이사를 와서 학원을 잘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 정원 지방에서 늘리니까 지방으로 유학을 간다.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는 지방에 있는 어느 지역이나 있으면 되고 고등학교는 그 해당 지역에 있으면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학의 의대 지역인재 전형의 지원 기회가 부여되고 또 그 해당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극히 적은 거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KTX, GTX 다 뚫려져 있는 상황에서 부추기고 선동을 하고 이런 의미를 떠나서 팩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2025학년도에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전문의를 받으면 군대를 안 가더라도 한 10년, 군대를 가면 뭐 한 13년 이후의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2035년, 2038년인데 그때도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지금처럼 다른 직업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노력한 만큼의 경제적 보상을 받는 건 맞겠지만 지금처럼 압도적으로 유리한 보상을 받게 되면 그 의사들을 시기 질투해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퇴보하는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예. 의미에서 저는 의대 정원도 합리적으로 늘려나가고 의사들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좀 유리한 지위에 있는 문제도 이거를 우리 사회의 발전과 불평등의 관점에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사 인력수가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의사가 받는 급여가 아니면 소득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인 부조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공급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그냥 적절하게 되고 있었던 뭐 1970년대라고 해야 될까요? 80년대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그럼 이런 문제가 안 생겼나요? 그때 당시에 정확한 조사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의사 소득이 얼마나 높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된 뭐 1980년대 후반부터 한 2000년까지는 아마 의사 소득이 근로자 평균 임금의 한 5배 정도 수준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개원이 소득은 근로자 평균 임금의
7배 가까이 되고요. 예. 그 보통 이제 다른 나라하고 의사 소득을 비교할 때 그냥 액수로 비교하지 않고 그 나라의 사회 경제적 수준을 반영해야 되니까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몇 배냐를 가지고 비교하는데 그렇게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 의사들이 제일 돈을 많이 버는 나라입니다. 흔히 이제 미국 의사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데 예. 미국 의사들보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뭐 의대 광풍이라고 할 정도의 의대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거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쭤보면 피부과라든가 성형외과 그쪽이 더 많이 버나요? 피부과 성형외과처럼 비급여 진료에 많이 의존하는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에 의존하는 경우는 잘 되는 곳은 굉장히 잘 되고 예. 망하는 곳도 꽤 또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되는 곳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그 시장 내에서의 편차가 굉장히 크고요. 그렇군요. 오히려 평균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진료 과목은 안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쪽이 더 평균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올립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사교육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사교육 현장의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사실은 학교에서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하면 사교육을 많이 시키면은 의대도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각 가정 내에서 판단을 하고 판단을 명확하게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가행적으로 사실 실은 또 그게 또 적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면들이 안 맞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기 학원만 가면은 초등학교 때 저기 학원 가면은 의대를 갈 수 있다. 사실은 뚜렷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계량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근데 막연히 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사교육에 있으면서도 저는 조금 느낄 수 있고 다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학력 수준은 예전만 못합니다. 입시 현장에서. 그건 즉각적으로 반응이 온 거죠. 그러면은 의대 같은 경우에 모집 정원이 현재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 것으로 이미 발표를 했고 그 시점에 딱 맞추어서 이번에 정시 합격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발표가 됐으면은 앞으로 의대는 공급이 확대가 되니까 프리미엄 자체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해서 의대 쪽에 합격을 하고 이공계 쪽에 합격을 했고 하면은 오히려 이공계 쪽의 선택이 좀 높아진다라든지 예. 아니면 비슷해야 된다라든지 정도가 돼야 되는데 금년도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정시 최초 합격자의 25.9%가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지난해 7%였습니다. 예. 맞네요. 그리고 의사의 공급이 확대가 되면서 프리미엄이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사실은 첫 반응의 시그널은 오히려 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현재는 나타났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은 자극적으로 더 준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현재로서는 가고 있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 늘리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걸 사회적으로 부추길 수도 있는 부작용도 있는 거네요. 이번 조치로 의사 공급이 좀 늘어나면 의사진의 소득이 좀 줄고 다른 분야로 양질의 역량 있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게 됩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지금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렸지만 그 의사들이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배출되는 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 사이에 지금의 의사 소득이 뭐 크게 변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그 필수 의료 대책 중에 그 실손보험과 비급여 관련해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최근에 그 의사가 급격하게 부족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동네 의원들이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많이 올리면서 대학병원에서 응급환자 중환자 보던 의사들이 사직하고 동네 병원으로 대거 옮겨갔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의사가 부족해진 거죠. 그래서 비급여 실손보험 관련된 수익이 그 동네 의원 의사 1인당으로 따지면 대개 한 1억 원 부근쯤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규제하면
동네 개원이 수입은 이제 일정 부분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예. 전체적으로 현재보다 의사 수입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마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런데 이제 늘어난 정원이 배출되는 시기에는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소득이 낮아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서 교수님께서도 계속 의사로 편중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그렇게 유익한 건 아니다. 특히 가장 소외를 받는 건 이공계 계통이잖아요. 네. 자연계 친구들. 갈수록 이 자연계의 어떤 소외 현상은 계속될 텐데 대표님 어떤 의견이세요? 작년도부터 뭐 반도체라든지 첨단학과 집중 육성 정책이 나왔는데 대학의 학과도 특정 아주 몇 개의 소수죠, 이게. 예. 규모도 대단히 작은 분야고. 의사에 상응하는 개런티가 있다라든지는 특정 몇 개 기업, 그것도 극소수죠. 네. 극소수 대학, 극소수 학과 인원의 지금 제한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적성만 맞으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구도는 현재로서는 막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네. 이공계 의대 쏠림 현상은 의사의 공급을 늘리고 의사의 수입을 다른 직업과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의대 입학의 문을 좁혀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 거냐. 원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N수생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니까요. 내가 의사가 되는 게 내 인생 전체로 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면 N수를 택하겠죠. 예. 우리 사회와 젊은이들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지는 커지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거쳐가야 될 과정인 거지. 의대 정원을 늘려서 단기간에 의대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우려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진 병을 방치하고 그 증상을 치료하는 데만 집중하는, 그래서 결국은 병이 약화돼서 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중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지 않을까? 네. 의료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 개선도 함께 올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상위 1, 2%의 학생들이 의대에 들어가는데 뭐 2,000명을 더 늘리면 뭐 3%, 뭐 4%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1%의 4%의 차이라고 하는 게 저는 뭐 근본적으로 의사가 되는 데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진료 능력의 차이를 나타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5%, 10%대 되는 학생들이 의대에 들어가는데 심지어 네덜란드는 의대생을 추첨으로 뽑는데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의료의 수준이 낮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동안 워낙 첨예한 갈등으로 계속 이어져 오던 이슈다 보니까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환자들의 피해도 주지 않고 우리 사회의 어떤 더 나은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이루어질 의료 개혁, 이게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에 대한 대비책, 보완책이 필요한데 대학병원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중환자가 몇 %쯤 되느냐? 한 40%쯤 됩니다. 그러니까 경증 환자 안 보고 중환자만 보면 전공의들 다 파업해도 중환자 진료에 차질 없이 대학병원, 종합병원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대 증원이라는 게 단순히 의사의 숫자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바꿀 수 있느냐. 우리 사회가 내가 노력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 체계로 바꿔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교육 전문가로서 사실 자녀가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의대 과열로 우리가 투영되고 있는 사회가 이제 문제인데 앞으로 교육은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하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실은 의사의 수급 문제까지 이렇게 고민할 여유가 없죠. 예. 수험생은 명확하게 예측 가능성이 뚜렷하고
아주 명료해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도 모집 정원이 안 나와 있다.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어느 대학, 어느 지역까지도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현재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의대 모집 정원의 확대는 단순 의대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빠져나간 만큼의 빈자리를 메꿔야 되기 때문에 중위권, 중하위권에도 영향을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갈등은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빠르게 봉합되어져야 되지.